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활용 파트 학습지를 풀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수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같이 보면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경제수학 중에서 이제 1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단리이자가 있었습니다. 단리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원금 P1에 연이율과 빌린 기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이율 R%로 이제 6개월간 빌린다면 기간이 1년 기준이니까 2분의 1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한다면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12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13번을 같이 보면 정부에서 이제 2,000원을 통신사에 부과한다면 통신사는 공급가를 2,000원 더 올려받겠죠. 그래서 공급 함수의 P가 2,000만큼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공급 함수를 P축으로 2,000만큼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평행이동식을 구하면 되는데 전화세를 부과한 후에 시장 공급 곡선식을 S 스타 P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P를 이제 P 방향으로 2,000만큼 옮기는 거기 때문에 P의 개수를 못 꺼내고 도형의 이동은 원래 부호를 반대로 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0에 플러스 500이 되고 이 친구를 정리해주면 4분의 1 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예제 14번을 살펴보면 제일 간단한 비용 함수는 사실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인데 이때 이제 x를 그 생산량으로 본다면 a1에 x 곱하기 플러스 b를 한 게 비용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a가 비용이면 a의 x를 곱한 것만큼의 가변 비용이 들 거고 b는 고정 비용이니까 그냥 상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비용 함수 형태는 이제 1차 함수 꼴일 겁니다. 이제 a와 b 값을 구하라고 뒤에 이런 조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고정 비용이 200만 원이죠. 이 친구가 B에 해당하고 이 친구가 A에 해당하겠죠. 한 개당 제작 비용에 해당하니까 이제 10만 원이 A가 될 겁니다. 그때 X개의 가구로 생산하니까 CX겠죠. CX는 이제 고정 비용 2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곱하기 X겠죠. 그래서 10만 X 플러스 200만 원이겠죠. 그래프 그리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15개의 가구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x가 15일 때 이 비용 함수의 값이니까 c의 15를 구하면 되겠죠. c의 15를 구하면 350만 원이 나오네요. 비용이 500만 원일 때 생산할 수 있는 가구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10만 x가 300이니까 x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30개를 생산할 수 있겠네요. 예제 14번과 13번 둘 다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과 유사하죠. 그리고 예제 15번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친절하게 이제 X축에 P가 잘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바로 기울기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균형을 이루고 있던 가격이 3,100이죠. 그럼 이제 원래 함수,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30분의 1이 되겠죠? 30분의 1이 기울기에 해당하고 기울기는 그대로고 이 친구를 평행이동시켜주면 되죠. 그럼 평행이동시켜준 친구가 3500,90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동한 공급 곡선을 S 스타라고 이름 붙여주면 이 친구는 기울기가 30분의 1이고 몇 콤마 몇을 지나죠? 3500,90을 지나죠? 그래서 이 친구를 풀어주면 30분의 1p에 마이너스 그 2700을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00이죠. 그래서 30분의 8이 되겠네요. 3분의 8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가면 예제 16번을 같이 보면 연이율 6%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단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얘는 단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리 이자로 계산할 때 연이율 6%로 9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빌린 건가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담하게 될 이자는 얼마고 이제 9개월 후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을 묻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이자부터 먼저 구해보면 이자는 내가 빌린 금액 1,000만 원, 이 1,000만 원에 이제 연이율 6% 0.06. 여기에 여러분 9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1년을 봤을 때 그러니까 12분의 9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3만큼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자를 구해주면 6 곱하기 9가 되고 그쪽 2로 나눠주면 45만 원이 되겠네요. 45만 원. 45만 원이 이자이고 당연히 원리합계는 1,000만 원 플러스 45만 원이겠죠? 1,045만 원이 될 겁니다. 넘어가면 이제 문제 9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풀고 있는 내용 그 문제들이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이 프린트는 꼭 반드시 풀어봐야 합니다. 문제 9번을 같이 보면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을 때 월 상환금과 대출금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비례 상수를 도입하면 이 친구를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비례 상수를 구하라고 뒤에 이런 조건을 붙여줍니다. P와 B가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P는 적당한 비례 상수 K에 대해서 이렇게 KB라는 등식이 성립하겠죠. K값, 즉 30년 대출에 대한 이 월 상환금과 그 총 대출금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한 이 비례 상수 K를 구하면 공을 3개 날리면 10,000분의 35가 되겠죠? 10,000분의 35. 그래서 1차 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P는 10,000분의 35 곱하기 B겠네요. 근데 10,000분의 35가 약분이 되죠? 5로 약분시키면 2,000분의 7이 되겠네요. 2,000분의 7 곱하기 B. 그러면 총 대출금이 2억이죠. 2억 원일 때의 월 상환액은 P를 구하라는 말인데 이제 2,000분의 7 곱하기 여기 2억이 오면 되겠죠? 공이 8개 오겠네요. 그러면 공 3개 3개 날리면 결론적으로는 70만 원이 되겠죠? 70만 원. 문제 9번도 교과서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 10번을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교과서보다 조금 많이 어렵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나라 택시 요금은 거리 기준으로만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2km에 대한 기본 요금 3,000원이 붙고요. 근데 2km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에는 142m마다 100원이라는 가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예시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2.1km를 간 경우면 지금 2km를 가고 거기에 0.1km 즉 100m를 더 갔죠. 그러니까 142m를 채 가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100원이 더 붙었죠. 기본 요금 3,000원에 100원이 더 붙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해할 때는 2km보다 무조건 많이 가면 일단 100원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2m를 가지 않아도 100원이라는 가격이 붙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식을. Xkm 이동할 때의 비용이니까 CX라고 정의를 하면 이제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X가 딱 2km만 갔거나 2km보다 덜 가게 되면 기본 요금 3,000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라는 거는 무조건 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내면 되고 이제 X가 2보다 큰 경우를 살펴봐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역시나 기본적으로 3,000원 기본 요금은 내야 하고 여기서 추가 요금이 100원씩 발생하죠. 그럼 이제 100원을 곱해줄 건데 142m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0 곱하기 아마 간 거리를 142로 나눠줘야겠죠. 근데 이때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이제 x가 2보다 클 때니까 그러니까 2km를 가고 그 이후에 얼마를 더 갔냐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2km를 빼줘야겠죠, x에서. 일단 2km를 갔고 그 이후에 얼마를 갔냐를 지금 구해야 하니까 그래서 x-2고 근데 지금 142m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단위를 맞춰줘야겠죠. 단위를 맞춰주려면 여기에 1000을 곱해서 x-2km를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지금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x-2 그러니까 2km를 가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미터를 더 갔는지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그럼 이 값을 142로 나누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142m보다 덜 가도 100원을 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가우스 기호를 이용하면 0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정해주기 위해서는 플러스 2를 해서 가우스 기호에 씌워주면 되겠죠. x가 2보다 클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x에 이제 2.2를 대입하면 3,100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시를 잘 이해해서 식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x에 5.5를 넣으면 3,550이고 걔를 14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3,550을 142 25네요. 그렇죠? 25니까 2를 더하면 26, 가우스 기호에 씌우면 26이니까 2,600원을 더 더해주면 5,600원이 답이 되겠네요. 예제 18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교점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여러분 등식을 세워서 교점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수학이니까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교점 찾아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4P가 2000이니까 B가 500이겠죠? 그러면 P가 500일 때 그러면 Q는 9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되네요. 예제 19번을 보면 D1에서 D2로 바뀌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얘랑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5원의 소비세를 부과했으면 이제 공급 함수의 P가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공급 함수를 마찬가지로 S 스타 P라고 하면 2분의 1에 P-5의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P에 2분의 16, 2분의 11이겠네요. 그럼 이제 요 새로운 공급 함수 S 스타 P와 DP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얘랑 얘를 연립해주면 됩니다. 예제 20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로봇은 하루에 스마트폰 A를 45개, B는 20개, C는 15개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로봇 45개, 20개, 15개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로봇은 9개, 30개, 15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작업량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와 Y를 같이 지금 이제 작동시켜서 스마트폰을 만들겠죠. 그럴 때 이제 일 작업량이 A는 900개 이상이네요. A는 이제 새로운 로봇 X, 기존 로봇 수 Y라고 하면 45X 플러스 9Y가 900 이상.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0X 플러스 30Y 900 이상. 15x 플러스 15y가 600 이상. 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서 부등식의 영역 문제로 풀어야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사실상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겠죠. 요 2번 문제겠죠. 임대료 새로운 로봇은 15만 원, 기존은 12만 원일 때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작업을 마치려면 몇 대 임대해야 할까? 그리고 그때의 최소 비용은 얼마일까? 를 묻고 있는데 이 친구를 구하려면 이런 1차식을 하나 가지고 와야겠죠. 15x 플러스 12y 이 친구를 k라고 했을 때 이 k가 뭐가 돼야 하죠? 최소 k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 그냥 그리면 귀찮으니까 우리 같이 지오지브라로 한번 그려봅시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당연히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15x 더하기 12y는 k라는 친구를 하나 가지고 와야겠죠. 이 친구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그 y절편이 제일 작아지는 걸 찾고 있는 거죠. 이 영역에서.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부등식을 3개 뽑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직선식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영역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영역을 구해보면
요렇게 이게 지금 y가 더 크기 때문에 직선의 윗부분이겠죠. 직선의 윗부분이 모두 겹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가 지금 특징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죠. 이 부분이 이제 경계에 해당하고 지금 저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오면 마이너스 4분의 5죠. y는 x보다 위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y절편이 제일 작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특징점일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특징되는 점들을 모두 구해서 대입해서 비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정교히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지금 육안으로는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15,25가 됩니다. 이때 값을 구하면 525만 원이 됩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렇죠? 기존 농기구가 아니라 왜 농기구지? 이거 다 로봇이죠, 여러분? 로봇입니다. 로봇. 다 로봇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과서에 아마 부등식의 영역 문제가 딱 2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문제 15번, 문제 16번을 보면은 아마 교과서랑 유사한 문제인 걸 여러분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문제 15번부터 같이 살펴보면 현재 가격에 10%씩 매주 오르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현재 양의 2%씩 팔 수 없는 음식이 생긴대요. 그럼 이게 그 매 주마다 현재 가격에, 그러니까 고정된 상수예요. 이 상수에 10%씩 오르는 거고 또 현재 양, 즉 고정된 상수에 2%씩 팔 수 없는 음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달리로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가격을 A1 이거 현재 양을 B라고 두면 최대 이익, 즉 이익에 대한 함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익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이때 이제 x가 그 기간이겠죠. 기간. x주 기간. 그래서 x주가 되면 그때 현재 가격은 이 a1에 1 플러스 10분의 1x겠죠. 그러니까 x라는 그 주가 지날 때마다 x주가 될 때마다 10%씩 오르니까 1 플러스 0.1x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겠죠.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니까 뒤에 이제 현재 양의 2%씩 팔 수 없는 음식이 생긴다겠죠.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2의 x겠죠. 마찬가지로 x라는 시간, 즉 한 주가 지날 때마다니까 x주가 흐르면 100분의 2x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fx는 a, b 고정된 상수예요. 그렇죠? a랑 b는 고정된 상수니까 앞에 개수처럼 빼주면 되겠죠. 10분의 1x 1 마이너스 100분의 2x. 그래서 이 함수가 최대가 될 때의 x값을 묻고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의 2차 함수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극대점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주면 그때 이 x가 바로 극대점의 x 좌표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 그냥 곱의 미분법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 b는 당연히 계속 앞에 있을 거고 이 항을 이제 미분하면 10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2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0 되는 거 찾고 있으니까 우리 A랑 B 날려버릴게요. A랑 B는 0이 아닐 테니까 0이면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됐을 때 1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2죠. 그러면은 100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분의 2x죠. 그러면은 1000분의 4x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x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x는 4분의 80이니까 20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20주 후에 이 음식을 판매하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교과서 문제랑 완전 똑같은데 숫자만 다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문제 16번도 살펴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하루에 6시간, 총 6시간을 소비해서 두 가지 업무를 해결한대요. 근데 1시간당 A는 5건씩 처리를 하고 B는 3건씩 처리를 한대요. 그때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이제 TA와 TB를 곱한 걸로 정의가 될 때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일 몇 건의 A와 B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A를 처리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을 small a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small a는 A 업무 하는데 걸리는 시간, A 업무 하는 시간. 그러면 시간당 5건을 처리하니까 실제로 이제 업무 처리 건수, A 업무 처리 건수인 TA는 5A가 되겠죠. 그럼 이제 B를 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은 이제 하루에 6시간을 소비해서 A와 B를 하니까 6-A겠죠. 그럼 이때 이제 TB, 즉 B의 처리 건수는 6-A에 시간당 B는 3건 처리하니까 여기에 3 곱한 거겠죠. 그럼 이제 이때 효용함수 U는 A에 의해서 정의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UA는 5A 곱하기 3의 6-A겠죠. 그러면은 15A의 6-A겠죠. 그래서 15A의 6-A라고 했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니까 역시나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역시나 여기 극대점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U'A는 얘가 0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6이 30A 따라서 약분을 해주면 3이 되겠네요. 그쵸? A는 3. 그럼 이제 A가 3이니까 실제적으로 업무 A를 처리하는 건수인 TA는 15, 15건 처리하고 A에 3 집어넣으면 9건 처리하네요. 그래서 A는 15건 처리하고 B는 9건 처리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그 풀이한 내용 위주로, 풀이한 문제 위주로 여러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